안녕하세요, 차다은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이동을 하면서 오늘은 대학생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영상을 한번 찍어서 공유를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에서 형사소송법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항상 첫 수업 시간에 얘기해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학생으로서의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막 남들은 막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내 수업을 들으면은 뭐 출석 체크는 잘 하나, 뭐 과제가 있나 없나, 이거 점수 따기 좋겠다 하면은 듣고, 아니면 뭐 관심 있어서 듣는 경우라면야 뭐 훌륭하지만 그래도 전 듣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형사소송법 되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대학생이 듣는 게 과연 맞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로스쿨에서도 한 2학년 돼서 듣는 과목이니까. 여튼 여러분이 원하는 내용은 형법에 있지 형사소송법이 없습니다 뭐 이러면서 제가 듣지 마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더 하는데 그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굉장히 많은 뻘짓거리들을 했던 것 같아요. 왜 고등학교 때까진 그렇잖아. 그러니까 저 때는 고등학교도 비평준화였었어가지고 시험을 쳐서 들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도 재수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내내 그냥 성적대로 살아가는 거잖아. 성적대로, 고등학교도 성적대로 커트라인이 딱 정해져서 제일 공부 잘하는 애는 어느 고등학교, 그 다음은 어느 고등학교, 이런 세대였고, 대학교도 수능 치고 뭐 내신이랑 뭐 이런 걸 쭉 봐가지고, 저 대학 갈 때,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막 전지 같은 거에 커트라인별로 이제 학교랑 과가 쫙 있었어요. 그래서 내 점수에 맞춰서 거길 가는 거야. 대부분 지금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본인의 의지대로 사는 사람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그렇게 살고, 저도 뭐 자연대를 갈까 공대를 갈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컴퓨터 학과를 갔죠. 그게 이제 공대 안에 있는데. 그래서 주어진 대로, 내가 잘하는 대로 살아왔어요. 사실 그렇게 하기까지는 제 나름도 고민이 조금 있긴 했는데, 저는 사실 서울예전을 가고 싶었었거든요. 서울예전 가서 PD 같은 게 하고 싶었었는데, 왜 PD를 꼭 서울예전을 가야 되냐? 왜냐면 또 2년제니까 거기는. 굳이 4년제를 갈 수 있는 성적인데 2년제를 갈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저희 부모님께서. 그냥 네가 성적대로 갈 수 있는 학교를 가라. 그래서 그 말도 맞는 것 같아. 나중에 내가 다른 게 하고 싶어졌을 때 그래도 4년제 나온 게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그래서 성적에 맞춰서 가게 됐죠. 근데 막상 갔더니, 그러니까 저는 컴퓨터학과 가면 되게 재밌고 잘할 줄 알았어요. 뭔가 완전 무에서 유를 창출해내는 거잖아. 아무것도 없는 그냥 백지 화면에서 뭔가가 막 움직이거나 뭐가 막 열리고 닫히고 하는 뭔가 이런 걸 구현해낸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런데 막상 가서 했더니 재미가 없는 거예요. 1학년 1학기 때 C 언어하고, 막 1학년 2학기 때는 C++ 하고, 2학년 1학기 때, 그러니까 3학기 때지? 2학년 1학기 때는 자바 하고, 계속 언어만 하는데 재미가 없어요. 전 되게 논리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좋아할 줄 알았는데 계속 하니까 재미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갑자기 휴학을 하려고 생각을 했고, 왜 휴학을 했냐?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가 살면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나 재수했거든. 또 1년, 그 다음에 대학교 1년, 뭐 이렇게 됐더니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학교를 간다는 행위를 한 지가 벌써 너무 오래되고, 그래서 그냥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학교 좀 그만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한테 얘기했죠. 나 휴학을 하겠다. 그랬더니 이유가 뭐니? 그래서 그냥 학교를 너무 오래 다녔던 것 같아. 내가 막 6년 이러면서 막 손가락으로 세면서 막 얘기했어. 학교를 너무 오래 다녔던 것 같으니까 학교를 가고 싶지 않다, 아침에 눈을 떠서. 자, 그럼 너 뭐 할 거니? 그래서 일본어 공부나 좀 하고, 전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용돈을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계속 했거든요. 과외 아르바이트 같은 거 했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냥 돈을 벌고 그냥 학교를 안 가겠다. 내 목표는 학교를 안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학교를 안 가겠다. 그랬더니 엄마가 그래라! 그랬어. 그래서 그냥 휴학을 했어요. 휴학을 하면서 학교 선생님한테 휴학을 하겠습니다. 왜 휴학을 하냐? 그냥 하겠습니다. 뭐 일본어 공부할 겁니다. 일본어 공부 뭐 너 어학연수 가냐? 아니요, 그냥 집에서 할 겁니다. 이랬더니 어학연수도 안 가고 집에서 외국어 공부하겠다고 휴학하는 네가 처음이다 이랬어요. 여튼 근데 난 그게 하고 싶었어. 그래서 엄청 여유 있는 시간을 한 학기 동안 보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을 읽어. 그때 제가 신문을 구독을 하기 시작했었나? 아무튼 뭐 그랬는데 아침에 천천히 뭐 차 한 잔 내려 마시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신문을 읽어. 뉴스도 틀어놔. 그러면서 일본어 공부에 그때 바싹 재미가 붙어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본어를 계속 들었어요. 아침에 눈 뜨면 NHK 뉴스 틀어놓고 있었는데 그때 막 옛날 얘기긴 하지만 막 대포동 미사일이 터졌어요 라는 게 우리나라 뉴스에 아무데도 안 뜰 때 NHK에서 먼저 떴었거든. 막 그런 것도 막 경험을 했고 계속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본어 공부를 했어요. EBS 초급 일본어 회화랑 중급 일본어 회화를 1년치를 각각 녹음을 해가지고 그 한 학기 동안 다 외웠어요, 통으로. 하여튼 그렇게 미친 사람으로 계속 일본어 공부를 했어.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돈 알바하고, 그때도 이제 수학과외를 했었는데, 여튼 그런 거 하고. 그렇게 뭔가 꽂힌 게 있으면 한번 해볼 수 있는 게 대학생 때인 것 같아요. 내가 직장을 다니다 그만두고 뭔가를 하긴 참 쉽지가 않거든요. 뭐 하면 되지, 그래놓고 이직하면 되지 라는 게 막상 일을 하면 쉽지 않아요. 대학생 때 찾아야 돼. 내가 뭐 재밌는지. 나 컴퓨터 재미없어. 그럼 뭐가 재밌을까? 일본어 하고 싶다. 학교 가기 싫어. 그럼 학교 안 가봐도 되는 거지. 나 외국 가서 한번 살아보고 싶어. 해보면 되는 거지. 그럴 기회가 주어지는 게 대학생 때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뭐 요즘이야 뭐 우리 때도 뭐 좀 그렇긴 했어. 뭐 재수한다는 게 그게 뭐 큰 뭐 흠이라기보다는 뭐 요즘보다야 덜한지 뭔지 모르겠지만 뭐 안 할 수 있다면 안 하는 게 좋겠지만 어쨌든 재수까지 한 상황이면 빨리 일을 마치고 이 학업을 마치고 사회로 진출하고 싶잖아요. 돈도 벌고. 근데 여튼 저는 그때 엄청 고민이 많았어요. 내가 진짜 재밌어 하는 게 뭘까? 나는 뭘 잘할까? 나는 뭘 재밌어 하고 나는 뭘 할 때 행복한 사람이지? 라는 고민을 늘 했고 그랬습니다. 여튼 그래서 일본어를 6개월 공부하고 1급을 땄어요. JLPT 1급을 딱 따고 그랬더니 이게 너무 뭐라 그럴까? 내가 뭔가를 막 퍼부어가지고 그렇게 딱 해버렸더니 남들 다 그랬거든? 이건 1년 해야지. 너는 1급은 안 돼. 2급을 목표로 해봐라. 이런 말을 들으니까 1급을 아니면 나는 의미가 없는 거야. 2급은 딸 수 있는데 딴 거잖아. 근데 딸 수가 없는데 따야지 의미가 있지. 그래가지고 막 몰아쳐가지고 2급을 따고 나니까 이제 언어가 조금 만만해진 거야. 그래서 그러면 나는 외교관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외무고시를 치고 싶었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외무고시를 치려면 PSAT를 치고 그때 뭐였지? PSAT 치기 전이었나? 아무튼 헌법이랑 국제법을 들어야 됐었어. 시험을 쳤어야 됐어. 그래서 아마 2학년 2학기였을 거예요. 그때 외무고시 합격한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교수님을 찾아가서 그분이 이제 국제법 강의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아는 분도 아니야. 그냥 대뜸 메일 보내서 찾아갔어요. 시간을 정해가지고 찾아가서 나 당신의 강의를 청강하고 싶다 라고 얘기를 했고, 뭐 청강하겠다는데 뭐 싫어, 난 싫어 라고 하실 교수님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래라. 그래서 청강을 했는데 국제법이 너무 재밌는 거야. 막 뭔가 배가 막 들어왔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거기서 뭐 어떤 뭐 조약을 맺어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막 외국의 어떤 토지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뭐 분쟁이 발생했다거나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옛날 얘기를 듣는 것처럼 재밌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코딩을 하는 거는 나름 뭐 참 훌륭한 일이고 굉장히 비전이 있는 일이고 뭐 그렇다라고는 하지만 사람의 얘기가 담겨 있는 거를 공부하고 듣고 하는 게 저는 너무 즐거웠어요. 마침 그때 민법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것도 듣고 싶어서 들었던 건 아니었어. 그러니까 전공 과목을 신청을 했는데 그때가 데이터베이스였나? 아무튼 뭐 그거를 신청을 했는데 교수님이 이거 지난 학기에 뭐를 안 들었으면 이걸 들을 수 없다.
자료구조였나? 아무튼 뭐 그걸 못 듣는다. 근데 제가 지난 학기에 휴학을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수업을 뺐어. 그러니까 수강 신청 정정 기간에 그거를 빼고 그 시간에 그게 굉장히 나한테는 황금 시간이었거든. 아무튼 그 시간에 하는 과목이 뭐가 있나 했더니 그 시민사회와 법이라는 수업 교양이었고 그걸 듣게 됐어요. 법이 너무 재밌는 거야. 약혼, 혼인 막 이런 걸 듣는데 내가 그때까지 생각했을 때는 약혼이랑 혼인은 그냥 사랑하는 남자랑 여자가 같이 사는 거 아니야? 부모님한테 허락받고 뭔가 상견례하고 같이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혼인 신고라는 법적 절차를 필요로 하고 그걸 하면서 또 증인도 있어야 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냥 너무 신기한 거야. 그리고 그게 만약에 뭐 파기가 됐을 때 어떤 절차나 뭐 이런 게 있는 걸 보면서 법이라는 게 내가 9시 뉴스에서만 보고 뭔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살면서 늘 내 곁에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법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외무고시는 그때 당시에 21명인가 뽑았는데 뭐 사법시험은 한 1000명 정도 뽑았으니까 확률로도 이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그때 당시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막 이런 게 터졌을 때 뭐 요걸 제가 겪은 세대인데 그때도 굉장히 토론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많이 봤는데 그런 걸 보면서 나도 뭔가 사회적 어떤 문제나 이슈에 대해서 내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었어요. 그래서 엔지니어로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좀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또 저희 엄마한테 얘기를 했죠. 내가 사법시험을 쳐야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왜 사법시험을 치고 싶느냐, 그냥 뭐 변호사가 되는 게 낫겠다 이래가지고 그래라 또 그랬어요. 생각해보면 우리 엄마가 그렇게 뭔가 막 그래라 이러지 그걸 네가 굳이 뭐 왜 하려고 하냐는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라 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법 공부를 했죠. 뭐 복수 전공도 하고 뭐 그렇게 했었어요. 여튼 그렇게 쭉 대학교 때 고민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저의 고난의 시간이 시작이 됐죠. 친구들이랑 만나서 놀고 이러는 거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고시 공부하고 하면서는 진짜 뭐 아침에 눈 떠서 한마디도 안 하는 날도 있으니까, 왜냐면 친구 사귀면 공부 안 한다고 생각해서 되게 혼자서 지냈거든요. 그래서 뭐 고시 식당 아줌마한테 뭐 감사합니다 말하는 거 말고는 정말 한마디도 안 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 버릇이 뭐였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휴대폰도 그때 막 폴드 막 이런 거 쓰던 때인데, 그러니까 진짜 화면도 안 좋아. 근데 그거를 셀카 모드로 딱 해놓고, 카메라는 있었으니까 진짜 흐리고 잘 안 보이는 딱 해놓고 혼자 저녁에 뭔가 밥을 먹으면서 혹은 이제 간식을 먹으면서 혹은 방 청소를 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마디가 막 그래. 나 이거 오늘 처음으로 말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했고 내가 오늘은 예전에 내가 뭐 했던 게 생각이 났는데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거를 쭉 혼자 중얼거리다가 이제 끄잖아요. 끄고 나서 그걸 다시 틀어봐. 그러면은 대화하는 것처럼 그거를 틀어놓고 막 그렇구나 저렇구나 막 이렇게 했던 시간도 있었죠. 그러니까 20대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지냈던 것 같아요. 계속 공부만 했고. 근데 그게 결국은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한 거고, 공부하면서 되게 재밌었거든요. 되게 고통스러웠죠, 당연히. 놀고 싶고 뭐 그렇긴 했는데, 그렇다고 이걸 때려치고 막 놀고 싶거나 뭐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냥 되게 힘들었고 되게 잘하고 싶었고, 여튼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가 결국은 뭐 시간이 흘러 중간 과정을 뚝 잘라서 변호사가 됐죠. 그랬더니 저는 되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고,
저한테 정말 맞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뭐 지금 생각해보면 뭐 코딩하는 사람들만큼 뭐 돈 잘 벌고 뭐 그런 사람이 없다며. 근데 변호사는 막 넘쳐나잖아. 변호사 막 넘쳐나고 막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변호사라는 직업이 그렇게 막 반짝반짝거리고 막 돈 많이 벌고 막 그렇게 사회적인 뭐 명성 있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 요새 한 집 건너 한 집 뭐 변호사. 드라마만 틀면 다 변호사 나와. 근데 뭐 그렇게 뭐 그런 거를 원해서 한 사람들은 굉장히 불만족스러워하고 있고, 그런데 일 자체만 생각을 했을 때는 저는 정말 저한테 딱 맞는 옷을 입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듯이 대학생 여러분은 자신에게 맞는 옷이 뭔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일단 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 내가 뭘 좋아하는지 이것도 해봐야 되고 저것도 해봐야 되고, 내가 하기 싫으면 과감하게 때려쳐보기도 하고. 근데 그게 꼭 필요한 일이라면 다시 돌아갈 수도 있어야겠죠? 여튼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너무 남한테는 지적질도 많이 하고 남한테는 입 바른 소리 잘하고 그렇게 세평은 잘한다? 근데 나 자신에 대해서는 몰라요. 나도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걸 모른다든지, 아니면 나는 정작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면서 남한테는 그렇게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특히 남에 대해서 나쁜 얘기하고 막 이런 거.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람은 나예요. 내가 오늘 기분이 어땠는지, 나는 이걸 하면서 참 즐거웠다, 혹은 나는 이거는 좀 별로였어, 너무 기빠져, 나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나는 이런 일을 할 때 참 뭔가 나는 성취욕이 되게 큰 사람이야, 혹은 나는 이렇게 빠듯하게 사는 게 싫어, 나는 그냥 여유 있고 느긋한 시간을 보내면서 사는 게 좋아. 이런 거를 좀 깨달아 가면서 그런 과정에서 내가 가진 어떤 탤런트가 뭐가 있는지를 좀 찾아야겠죠. 내가 아는 게 뭐가 있어? 난 사람들이랑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는 거 좋아해. 남의 얘기를 들어주는 걸 굉장히 좋아해. 혹은 남한테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게 좋아. 라든지 그런 거를 찾으면 계속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하고 나는 어떤 일이 어울리는 사람인지를 찾게 돼요. 앞으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대학생이면 20대잖아. 20대 초반이지, 그것도. 그때 일을 많이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 알고, 사람은 물론 살면서 변하기도 해요. 변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나 자신도 모르면서 그냥 대충 여기저기 회사 원서 넣어가지고 아무데나 들어가가지고 했더니 나 아닌 것 같네? 너무 고통스러워. 아침에 눈 떠서 회사 가는 게 지옥이에요. 그렇게 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의 우주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즐겁고 재밌고 하나의 우주를 마주하는 거니까. 책을 한 권을 봐도 뭔가 새로운 세상이 들어있다라고 하는데 사람은 무궁무진하잖아요. 그 우주가 나란 말이야. 남한테서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서 찾으세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난 뭘 할 때 행복한지, 나는 오늘 여기를 왜 오고 싶었는지, 내가 이번 방학 때 어느 나라를 가고 싶어. 그럼 그 나라 왜 가고 싶은지. 나는 유럽 역사를 좋아하니까. 아니면은 나는 중국의 역사를 좋아하니까. 이런 식으로 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는 시간이 대학생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너무 귀한 시간이고, 20대 때는 그런 고민을 해야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야. 우리 부모님이 행복하고, 나중에 내 예쁜 와이프의 얼굴이 바뀐다. 내 남편의 얼굴이 바뀐다. 내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으려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냥 남들이 좋다니까 그냥 막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불행해져요. 왜냐하면 나는 그걸 잘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간혹 보면 나는 선거를 하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뭔가 그렇게 해서 성공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런 성향이 아닌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불행해지는 거야. 계속 실패할 테니까. 계속 실패하고 나는 하고 싶지도 않은데 이게 되려면 요걸 해야 된대. 하기 싫은데? 그럼 뭐야? 계속 그냥 낙오하는 거예요. 그럼 불행이고 내 인생을 좀먹으면서 사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 계속 매 순간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그걸 거울 삼아서 나를 들여다봐야 돼요. 전 항상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게 되게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남 욕하고 말아버리고 나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는 게 되게 즐겁고 에너제틱해요. 왜냐하면 나에 대해서 돌아본다는 건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니까요. 반성을 해야 되잖아. 자기 반성의 시간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면 싫거든. 그래서 진짜 남한테 독설하고
뭐 그딴 거 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본인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본인도 똑같이 하고 있고 본인은 그것만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왜? 나는 남 평가질이나 하면서 남을 내려 깎으면서 나를 높이려고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남한테 상처 주고 정작 본인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나한테 관심을 가지셔야 돼. 오늘 어떤 연예인이 뭐 잘못을 했대, 그거 가서 막 몰려가서 욕하지 마시고, 아, 저렇게 유명해지거나 잃을 게 많은 사람은 정말 처신을 잘해야 되는 거구나. 나도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지. 그러면 나도 어떻게 평소부터 처신을 굉장히 잘해야겠구나. 평소에 뭐라 그럴까, 말이라든지 그런 것도 조심하면서 해야겠구나. 내 주변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지 말아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뭔가 익히면서 살고 나를 연그러가면서 살아야지. 네네, 뭐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클클클, 잘 됐네,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사는 삶은 발전이 없습니다. 여튼 항상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나를 봐야 된다. 그리고 나한테 제일 관심을 가져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건 내 남자친구나 내 여자친구가 아니라 나여야 된다. 제일 나를 아끼고 사랑해줘야 되고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거예요. 나를 아껴주고 한다고 해서 나를 뭐 공격하는 사람을 가서 뭐 응징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항상 나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고 얘기를 들어줘요. 너는 오늘 기분이 어땠어? 오늘 친구 누구를 만났는데, 오랜만에 만나는데 걔를 만나고 오니까 기분이 안 좋네? 왜 오늘 기분이 안 좋았지? 걔가 뭐 어떤 말을 해서 기분이 안 좋았어? 혹은 걔가 뭐 요새 굉장히 잘 된다니까 나는 요새 되는 일이 없는데 그래서 속상했니? 이런 식으로 나 자신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물어봐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야 돼요, 나를. 나는 뭐 예를 들자면 그렇잖아? 나 재수할 때 대학교 다니고 있는 내 친한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는 게 조금 싫었을 때가 있었어요. 왜 싫지? 막 걔네들이 시간표를 짠대. 난 시간표를 짠다는 개념이 뭔지 몰랐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그 친구들이 밉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가지지 못하고 내가 실패한 것을 그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의기소침해지고 좀 슬펐어. 자, 그러면 당분간 내가 시험을 합격해서 나도 대학생이 되기 전까지는 그들과 시간을 조금 덜 갖는 것도 필요하겠다. 내가 할 일은 지금 시험에 합격해서 내가 재수하는 만큼 좋은 결과를 얻는 게 나의 1순위 목표니까 그 목표를 위해서 정진하는 게 필요하겠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좀 내 상황을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친구들이랑 연락을 안 하면 내가 낙오되는 것 같으니까 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취사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살면서. 그것도 지금 나한테는 뭐가 필요하지?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은 뭐지? 내가 친구들이랑 연락을 안 하면 너무 슬프고 기운이 안 날까? 그러면은 친구 만나야지. 그런 식으로 정답은 없어요. 나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계속. 그건 남한테 물어볼 수도 없는 일이고, 나 자신한테 나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라는 거를, 나는 어떤 사람이니까, 나는 친구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혹은 나는 뭐 혼자서도 잘 이겨내니까 오히려 친구를 만나면은 기빠지고 힘드니까,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잘 이해하고 스스로에게 맞게끔 살아가야 된다. 그거를 찾는 시간을 가지셔라 라는 얘기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듣는 분들한테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이 수업 A+ 받는 거는 그대들 인생에 아무런 뭐랄까 중요한 일이 아니다. 이 수업 A+ 받는 거는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나중에 돌이켜 봤을 때 형사소송법 수업 대학교 다닐 때 그거 들은 거, 그게 그렇게 기억이 날까요? 아니거든요. 하지만 수업을 들었을 때 대학생은 그게 의무다. 네 자신에 대해서 알고 너가 어떤 사람인지를 네가 제일 잘 아는 게 너의 숙제다라고 얘기를 해준 그 말은 기억이 나겠지. 여튼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학생이라면 나 자신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너무 치열하게 달려왔잖아. 막 고등학교, 막 대학교 입시. 이제는 시간이 있어요. 물론 대학교 들어와서, 나 대학교 다닐 때 그렇게 대학에서 막 고민하고 막 헌법 수업 들으러 다니고 막 자바는 막 F 받고 막 이럴 때
내 친구가 그런 나를 보고 되게 고민이 되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나 때문에 교수님 면담을 했대. 우리 동기인 다은이가 지금 굉장히 방황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뭐 계속 다른 전공 수업 듣고 지금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 전공은 듣지도 않고 뭐 방학 때는 또 뭐 어디 가서 뭘 한다고 하고 근데 뭐 일본어 공부한다고 하고 토익 공부해야 되는데 좋은 대기업에 들어가려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 친구가 딱 오더니 야 내가 너 때문에 교수님을 만나고 왔어. 왜? 그랬더니 너가 너무 그런 것 같아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지 교수님한테 물어봤거든? 너처럼 하면 안 된대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때 친구가. 그래서 내가 왜? 이랬지. 그랬더니 우리는 어차피 대학교 들어올 때까지 주어진 거대로 달려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고속도로처럼 길이 하나밖에 없는 거지. 나에게 주어진 길대로 그냥 겁나 열심히 사는 거야. 뭐 방학 때는 토익 공부 열심히 하고 학기 중에는 학점 관리 잘하고 그렇게 하면 그 스펙을 가지고 또 직장을 얻고 이렇게 사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라고 했대요. 교수님이. 그러니까 네가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했다는 거야. 그렇게 한눈 팔지 말고. 그 얘기가 전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전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다양한 뻘짓거리. 제가 이제 귀엽게 뻘짓거리라고 얘기를 하지만, 다양한 경험과 시도와 많은 사람을 만나보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 일이 실제로 어떤지를 잘 몰라요. 그 일이 실제로 그러니까 그냥 보기에는 되게 멋있어 보이고 뭔가 나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한데 직접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만나서 한번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거나 했을 때 장점, 단점, 그리고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 어떤 고민이 드는지 어떤 생각이 드는지도 다 얘기를 들어볼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거를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얘기를 들어보고 뭐 직접 만나는 게 어렵다면 뭐 유튜브를 보든 아니면 뭐 방송에 나오는 걸 보든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여튼 근데 방송에 나오는 건 뭔가 이렇게 미화가 돼 있거나 뭔가 이렇게 펴짜지게 돼 있는 게 많지 않을까요? 여튼 그래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나한테 너는 주어진 대로 살지 않으니까 틀린 답을 안고 사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서 왜 그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을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주어진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라는 거겠죠. 근데 저는 제일 싫었어요. 방학 때 토익 공부하고 학기 중에 뭐 학과 공부하는 게. 왜냐면 난 이 학과 공부가 즐겁지 않은데 왜 이걸 계속 해야 되는지 모르겠거든. 그래서 이제야 대학생이 됐기 때문에 나는 비로소 나 자신에 대해서 돌아볼 여유가 생긴 상황인 거고, 그렇다면 그 시간을 마음껏 즐기시면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시라. 고생도 좀 해보시고, 뭔가 내가 여태까지는 미성년자로서, 그리고 대학교 입시를 해야 되는 학생으로서 하지 못했던 다양한 경험들이 있으니까 불법적인 일이나 나중에 돌아봤을 때 정말로 부끄러울 만한 일을 제외하고 많은 일들, 내가 관심 있고 호기심 있는 일들을 해가면서 그렇게 본인 자신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시고 또 본인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고 얘기를 들어보시고, 나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고 등잔 밑이 어둡고 어쩌고 하잖아요. 결국은 나 자신도 모른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잘하는 건 나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앞으로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런 거 내가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서 그렇게 나아가실 수 있게 정진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실 수 있는 대학생이기를 바란다는 점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항상 응원 드리고 20대는 모든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대학생 혹은 대학교를 가지 않더라도 20대를 지내시는 모든 분들에게 뭐든 할 수 있다.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정진하시면 무엇이든 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